첫 번째 기사 바로 시작해 보도록 예, 할게요. 그렇게 하시죠. 네. 네, 매일경제 기사고요. 개발 호재 용산 아파트 71% 외지인이 샀다. 문 정부 2년 반 아파트 매입자 전수조사. 지방서도 서울 원정 투자 늘면서 전 정부보다 외지인 비중이 9%포인트 상승. 중위가격 상승률도 용산이 최고라는 내용의 기사예요. 근데 원래 이사는 다른 동네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 해당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이사를 가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그 외부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사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것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해당 지역 내에서 이사를 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면요. 그 입지는 좋은 입지입니다. 대표적으로 강남구. 네. 강남구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잘 안 나가세요. 그리고 보통 이사를 갈 때는 지금의 살고 있는 위치보다 한 단계 더 좋은 입지, 상급 입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이사를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이제 수요가 많다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사를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이제 수요가 준다라고 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용산이 제일 지금 외부인이 매입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들인데요. 여기는 또 두 가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산구 내에서 용산구를 매수해서 거주든 투자든 하려던 사람들과 용산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용산으로 들어와서 거주든 투자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었다라고 하는 것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같이 비교한 지역들을 보면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제 그 지역 내에서 움직이려고 하시는 비율이 높은 지역이고요. 또 이제 그런 또 이제 그 경향들이 높았었는데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보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도 외지인 구입 비율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진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났구나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아마 기존 아파트들만 있었을 때는 이렇게 안 됐을 것 같고 신규 아파트가 이제 분양이 되거나 공급이 될 때 현지 주민들은 이제 1주택자이기 때문에 잘 못 사잖아요. 그럼 추가되는 부분들만큼은 아마 그 외지인들이 이것들을 매수해서 뭐 들어왔을 아니면 또 들어오지는 않더라도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도 외지인 비율이 높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무려 71%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아마 용산구 지역 내에서 용산구를 매수하기보다는 외지인들이 아마 용산구를 많이 매입했다는 것들이고요. 이게 투자 목적인지 실거주 목적인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용산구에 대한 미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뭐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용산구에 대한 미래 가치를 왜 높게 평가하고 있냐? 최근에 이제 그 김현미 장관님께도 발표하셨지만 용산 공원 개발 계획도 발표하셨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통개발 문제 또 그다음에 또 이제 청년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대규모로 공급하겠다.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을 발표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서울에서는 개발하는 것들을 굉장히 좀 억제시키고 가리고 오히려 좀 이렇게 그 속도를 좀 조절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용산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기간 내에 조금 실적을 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뭔가 이 정부 내에서 일관성 있게 좀 진행해 온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군 부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깔끔한 마무리 단계로서 용산에 있는 미군 부대 부지들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좀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아마 좀 대표적인 쪽으로 이제 용산을 잡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것도 일단 이 지역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용산에 대한 미래 가치 때문에 많이 구입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용산에는 지금 신규 아파트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외지인 비율이 높은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그 신규 아파트가 되기 전 상태에서 매수를 하거나 내지는 아마 이제 구축들을 매수하는 것들일 텐데 아무튼 좀 용산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담으로 소장님 지난번에 미군 기지 그 내부 투어 다녀오셨죠? 네. 네, 블로그에서 봤어요. 네네. 네, 네, 어떠셨어요? 소감이 어떤가요?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남는데 생각보다 미군들이 잘 관리를 했더라고요. 저는 자기들 나름대로 막 개발을 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개발을 한 것들도 있지만 개발도 되게 조심스럽게 해놨고 그리고 이제 있는 시설들을 유지하고 하려고 했던 노력들도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섞여 있어서 저희가 잘 인수인계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생각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아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제대로 잘 정돈하고 개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용산과 한강을 잇는 굉장히 대규모 공원으로서 대한민국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많은 관광객들도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뭐 그 미국의 센트럴 파크 있잖아요. 센트럴 파크 개발에 있어서 뉴욕 시민들이나 뉴욕 정치인들도 많이 활동을 했지만 이제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 또 개발을 참여하고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뉴욕 같은 걸 보면 그런 이제 그 센트럴 파크를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사진 봐도 너무 뿌듯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 사진을 딱 찍을 때 어디를 찍을 것인가들 관심이 많은데 지금은 한강 뭐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한강과 남산과 이 용산공원, 센트럴 파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찍을 수 있게 멋지게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좋은 아마 좀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다음 또 매일경제 기사고요. 예. 강남 3구 양천 강서 전셋값이 불붙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됐다. 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액에 따라 축소 혹은 금지함에 따라 매수세가 위축되며 종전보다 싼 가격에 몇몇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셋값은 오히려 뛰어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 규제로 인한 집값 안정화 효과가 계속 이어질지 의견이 엇갈린다. 라는 기사입니다. 네네. 강남 3구랑 양천 강서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네. 학군이 좋은 데들. 그러니까 네. 이사 수요죠. 그러니까 네.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지금 이사 시즌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거주 수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투자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거주 수요가 또 매매도 있고 전세도 있겠지만 아마 전세는 100% 실거주 수요이기 때문에 전세값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여기에 전세가 오른 이유는 기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뭡니까? 일단은 전세 수요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 네. 전세 매물이 적은 것도 있거든요. 네. 전세가 매물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 원래 대체적으로 신규 매물로 임차 물건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트렌드가 뭐냐면은 신규 아파트를 기존 집주인들이 입주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없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나올 전세 물건들이 줄다 보니까 특히 인기 있는 입지들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집주인들이 자가 입주를 해버리게 되면은 주택 가격도 안정화가 돼버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거의 없으니까 거래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거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매매가는 안정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매매 수요가 또 없는 거잖아요.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리스크는 안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은 논리로 전세 매물은 더 줄었다. 예, 그래서 지금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고 매매는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군이 좋은 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육 목적으로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에 보낼 진학 목적으로 그 지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입지들 있죠. 예, 그런 입지들은 아마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해 봅니다. 네. 다음 뉴스 한국경제 기사고요. 네. 하남에 지하철 온다. 미사 풍산 집값 들썩이라는 내용의 기사예요. 네네. 네. 기사 제목이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굉장히 좋은 네. 기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아는 것들이잖아요. 표로 잘 정리도 되어 있고 지도도 나와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 지금 5개죠. 5개의 내년에 개통하는 주요 교통망을 밝혀줬는데 네. 첫 번째가 서울 5호선 하남선 연장인데요. 1단계고요. 2단계가 또 있습니다. 네. 2단계 공사를 하고 있고요. 1단계는 뭐냐면 지금 그 5호선 종점이 상일동역인데 네. 강동구 상일동역인데 거기서 연결해 갖고 하남시 풍산역까지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연결하는 구간인데 2020년 4월 몇 달 안 남았네요. 4달 남았습니다. 네. 예, 이거 연기만 안 되면은 네. 4, 5개월 후면은 스타필드 하남점을 전철을 타고 갈 수 있는 왜냐면 거기 늘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시는 네. 분들한테는 좀 호재가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지금 이제 하남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사 강변도시라고 굉장히 큰 신도시가 개발돼 있는데 그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입주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이제 드디어 역세권 신도시로서 조금 더 인기가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목해 볼 만한 노선이
서울 7호선 성남 연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인천 부평 구청역까지만 가 있었는데 성남역까지도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의 끝지역, 그러니까 성남은 어디냐면은 청라 신도시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것은 내년 12월입니다. 이건 좀 애매하네요. 내년에 할 수 있을지 안 될지 그때 가봐야 되지 않겠는데 아무튼 요것 때문에 아마 인천 특히 북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조금 부동산에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이 5개 주요 개통하는 교통망 중에서는 요 5호선 하남 연장하고 7호선 성남 연장이 굉장히 큰 지역 호재가 될 것 같고요. 수인선 3단계 구간이나 인천 1호선 송도 연장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자체 내에서는 큰 호재가 되지만 이거는 이제 메인 수요 지역들,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과 연계되는 노선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5호선 연장이나 7호선 연장보다는 한 단계나 두 단계 아래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것도 내년 11월 달에 개통을 한다라고 합니다. 북로 분기점에서 내포 나들목인데 북로 분기점은 어디냐면은 그 덕양구 있어요, 덕양구. 네. 그래서 이제 고양시. 거기, 예, 원흥지구나 거기도 이케아나 그 스타필드 고양정 갈 때 들어가는 이제 그쪽에 있는데 거기입니다, 바로. 예, 거기를 연결한다는 얘기고요. 아무튼 내년에 5개가 지역들이 연결되는 지역들은 물론 100% 호재고요. 특히 서울과 연결되는 5호선, 그다음에 7호선 연장 구간들은 정말 큰 호재다. 그렇게 좀 정리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2020뿐만이 아니라 2022에도 언제 개통되는지 반드시 좀 체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